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그래프 러닝 for drug discovery and precision medicine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겠습니다. 드럭 디스커버리하고 프레시전 메디슨 저희 연구실에 중요한 두 개 주제 중에 하나인데, 두 개 다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 두 개 다 그래프 러닝 테크놀로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강연을 이 주제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컴퓨터공학부 교수고 저희 실험실 창업한 아이엔드럭이라는 회사와 같이 있습니다. 오늘 강연의 어젠다는 그래프 레벨 러닝에 대해서 인트로덕션을 한 10분 정도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핫한 토픽 중에 하나이고 지금 그래서 궁금하신 분도 많고 또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인트로덕션을 한 10분 정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그래프 레벨 러닝을 가지고 브레스트 캔서 서브타입을 클래시파이 하는 거, 그다음 early oral cancer의 그 전이 메타스태틱 포텐셜을 프리딕트하는 거, 그다음번에 스몰 모레큘 드럭의 톡시서티를 프리딕션하는 문제에 대해서 10분 정도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래프에 이렇게 관심이 있느냐 하면 스몰 모레큘 드럭의 그림으로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이건 당연히 그래프죠. 카본, 하이드로겐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나타내니까 이 스몰 모레큘 드럭을 핸들하려면 그래프 테크놀로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혹시 아시는 분 많이 있으실 텐데 스마일스라는 그런 테크닉을 이제 화학에서 많이 쓰는데 이거는 그래프를 우리가 핸들을 못하기 때문에 원디멘저널 리프레젠테이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사실은 그래프를 아직 우리가 핸들을 잘 못하죠. 컴퓨터 하는 사람들도. 그 다음에 이제 프레시전 메디슨으로 가면 진 익스프레션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환자의 프로그노시스를 우리가 예측하는데 굉장히 유스풀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DNA 변이나 이런 것들이 정밀의학에서 굉장히 많이 중요하지만 환자의 프로그노시스를 보는 거는 진 익스프레션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가 발병을 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돼갈 걸 예측하는 건데, 그러면은 모든 페이션트들이 환자들이 그 2만 개 정도의 그 벡터로 나타내죠, 진으로. 근데 이제 각각의 엔트리는 이제 진의 익스프레션 퀀터티가 되니까 리얼 넘버가 되는 벡터죠. 그래서 이게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중요한 문제는 유전자는 컴플렉스한 인터랙션을 통해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따로따로 작동하는 유전자는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인터랙션을 마더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인터랙션 마더링하는 건 당연히 그래프가 제일 중요한 테크놀로지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프 러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그 퍼스트 파트는 이제 그래프 러닝에 대한 그 일종의 인트로덕션을 하겠습니다. 그래프 러닝에 대한 인트로덕션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제일 좋은 서베이 페이퍼,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중에는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온 그래프라고 스탠포드에 있는 제가 발음을 잘 못하겠는데 요즘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하는 이 교수 그룹에서 쓴 아티클이 상당히 그 컴프레hensive한 리뷰인데, 그래프에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은 우리가 지금 오늘 많이 얘기했지만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베이스드 메소드도 있고 랜덤 워크 베이스드 메소드도 있죠. 이거는 이제 KDD처럼 그 데이터 마이닝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그래서 이 서베이가 상당히 잘 된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딥러닝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을 다 한꺼번에 잘 묶어서 잘 서베이를 한 페이퍼라고 생각이 돼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페이퍼는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잘 핸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노드 레벨 러닝에 대해서 서베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에 기반해서 노드 레벨 임베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B sub i가 있으면 이 B sub i를 리프레젠트하는 임베딩 벡터 G sub i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골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임베딩 벡터를 만들어낼 때 요 그래프는 당연히 네이버후드가 있으니까 이 네이버후드를 봐야 되고 그 다음 이 노드가 가지고 있는 레이블을 correctly predict하는 임베딩 벡터를 만들어내게 되는 게 그 이렇게 이제 인코더 디코더 프레임워크에서 하는 게 그 히스토리컬리 가장 처음 개발된 방법 중에 하나이고 근데 이게 이제 이제 네이버들을 보고 본인 레이블을 하는 건 좋은데 그래프 전체 스트럭처를 알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온 테크놀로지가 뭐냐면 랜덤워크를 퍼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드 B sub i가 있는데 거기서 랜덤워크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B sub j로 연결이 되죠. 근데 B sub i하고 B sub j는 디렉트리 에지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probabilistic represent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given B sub i에서 B sub j의 probability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학습이 뭐냐면 우리가 요 노드에 해당되는 임베딩 벡터를 학습을 하게 되고 요 노드에 해당되는 임베딩 벡터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 요 두 개의 임베딩 벡터의 코사인 디스턴스하고 우리가 컴퓨터하는 이 파스트리어 프로바빌리티하고 이렇게 프로포셔널한 릴레이션십이 있도록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확률 값의 이제 결국은 오브젝티브 펑션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학습하는 이 임베딩 벡터들의 코사인 디스턴스가 그렇게 되도록 임베딩 벡터를 학습을 하는 거죠. 이거의 장점은 그전 방법에 비해서 디렉트 네이버만 보는 게 아니고 그래프에서 랜덤이긴 하지만 이제 여러 번 거쳐간 그런 패스들을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전체 그래프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임베딩 벡터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도 이제 그 랜덤워크를 하게 되면 이제 특정한 길의 랜덤워크 이상은 가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제 랜덤워크를 또 몇 번 해서 몇 개의 서브 그래프를 만들어내냐 그런 게 어려우니까 그 다음 나온 방법이 네이버후드 오토엔코더라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우리가 B sub i를 나타낸 임베딩 벡터 학습을 어떻게 하냐면 S sub i를 이용합니다. S sub i는 similarity matrix입니다. between node 안에 similarity matrix를 만들어 가지고 미리 그 similarity matrix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아웃풋으로 S sub i의 해시 나오도록 이렇게 오토 인코더를 해가지고 히스토리컬이 아주 많이 쓴 방법인 이 오토 인코더가 만들어내는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이 임베딩 벡터도 만들어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 노드를 임베딩 벡터 하고 싶으면 요 노드의 그 시밀러리티 매트릭스의 그 전체 로우를 가지고 이 로우가 오토인코더에 인풋이 되고 요 값이 오토인코더의 아웃풋으로 나오도록 학습되는 임베딩 벡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많이 하는 것이 네이버드 애그리게이션인데 우리가 타겟 노드에 리프레젠트 하고 싶으면 이거의 네이버드를 보게 되죠. 그러면은 B하고 C하고 D 그러면 B하고 C하고 D를 보는데 그런데 또 이게 모든 노드마다 하니까 한 번 다 돌게 되면은 B의 네이버드, C의 네이버드, D의 네이버드 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에 한 번 돌고 나서 한 번 더 돌게 되면 A가 갖는 것은 이 B의 네이버드 전부 다와 C의 네이버드 전부 다와 D의 네이버드 전부 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학습이 되도록 애그리게이션 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비교적 알려진 그래프 세이지 같은 테크놀로지고 요즘은 뭐 어셉도 아마 거의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그 그래프 스트럭처를 로컬한 스트럭처를 이용을 해보고자 하는데 익스플리시트한 스트럭처를 사용하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드 레벨 임베딩을 이제 히스토리컬 이런 식으로 발전하면서 이제 그 임베딩을 만들어내는 연구를 우리가 했다라는 걸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링크 프리딕션을 가게 되면은 그 최근에 이제 페이퍼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링크 프리딕션 based on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는 이 방법은 이 그래프가 있으면 이 그래프에서 서브 그래프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도 C하고 D의 그 링크를 프리딕트하고 싶은 서브 그래프를 만들어내서 이 서브 그래프 레벨로 이제 그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 이 페이퍼가 이제 컨트리뷰션 한 거는 우리 페이지 링크나 이런 그 아비추럴리 K-합으로 이제 네이버우드를 몇 번을 거쳐가는 네이버우드를 찾는 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익스펜시브한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 띠어림 같은 거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이 네이버후드 A와 B의 네이버후드가 만들어지는 이런 서브 그래프로 트레이닝을 해도 그 정도의 익스프레시브 파워가 있다. 그래서 각각의 서브 그래프마다 이제 그를 그래프로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서 링크 프리딕션 하면 상당히 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결국 서브 그래프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서브 그래프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노드 임베딩 하든 링크 프리딕션 하든지 간에 서브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나의 네이버우드가 누구냐라는 측면, 그게 네이버우드가 디렉트냐 아니면 K-합 네이버우드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 레벨 러닝으로 가게 되면 문제는 홀 그래프의 임베딩 벡터를 만들어내고 싶으면 제일 간단한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우리가 학습한 모든 노드의 임베딩과 모든 타이프하는 에지의 임베딩을 썸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는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ICLR 이제 페이퍼, 이게 이제 되게 유명한 그래프 아이소모미드 네트워크에 있는 페이퍼인데, 그래서 노드 레벨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다음번에 그래프 레벨 클래시피케이션 리드아웃을 한다. 리드아웃이라는 게 아시겠습니다면 이렇게 그 썸메이션 하거나 풀링을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사실은 나타내긴 굉장히 어렵죠.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은 그래프라는 게 이제 사이즈가 다르고 그 다음번에 가지고 있는 애트리뷰트도 다르고 그런 식이 될 텐데, 근데 이 페이퍼는 이제 그래프 아이소모피즘 네트워크를 하기 때문에 그래프들이 사이즈가 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공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예를 들어서 톡식 서브스트럭처라든지 캔서 스페시픽 드라이버진들을 찾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간단한 리드아웃 펑션으로 노드나 링크를 애그리게이션 해가지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그 최근의 연구를 연도별로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논문이 이제 How Powerful Are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인데, 그래서 이제 이 페이퍼는 그래프 아이소모피즘 네트워크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 페이퍼도 서브 그래프 마이닝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래프 아이소모피즘 네트워크를 하려면 그래프가 다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페이퍼, 그러면 이제 그래프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게 이제 알고리즘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를 저희 학과 이제 박근수 교수님 최근 이제 그 그래프 이뉴머레이션 하는 테크놀로지는 KD의 논문을 지금 최근 거의 매년 내시면서 그 서브 그래프 그다음 슈퍼 그래프 아이소모피즘에 아주 좋은 논문을 내고 계신데, 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그래프를 이뉴머레이션 하지 않고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테크놀로지로 우리가 아이소모밀 테스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페이퍼에서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go beyond neighborhood aggregation,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그래프 러닝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이 저자들이 그래프 아이소모피즘 네트워크라는 건 그래프가 결국 사이즈가 같은 거잖아요. 아무리 사이즈가 같은 거라도 이거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 하면은 이게 아니네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라인의 저자들인데 그 연결이 돼 있는 저자들인데 2020년 ICLR에 그래프 프리트레이닝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그래프 프리트레이닝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저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스탠포드의 그 화학공학 교수고 화학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죠. 이게 이제 케미칼 컴파운드를 하는 사람들이 딥러닝을 컴퓨터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학습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래프 1이 있고 i가 있고 그래프 j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임베딩 벡터든 모든 학습을 했을 때 실제 그래프와 이 두 개 그래프가 얼마나 디스턴스가 있는지 알아야 임베딩 벡터가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그래프의 all pairwise 어디 있나요? 예, 그라운드 트루스 그래프 디스턴스 all pairwise 하게 하는 거는 그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죠. 기본적으로는 그 케미컬 컴파운드에 대해서 컴파운드의 디스턴스가 뭐냐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코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이제 화학 쪽에도 이런 논문을 많이 써서 이제 그러면 이런 어려운 문제를 자기네가 어떻게 넘어갔느냐를 이제 ICLR 2020년 페이퍼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 친구들은 먼저 노드 레벨 프리트레이닝을 먼저 합니다. 당연히 내 노드의 주위에 누가 있는지 컨텍스트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컨텍스트가 중요하니까 노드 레벨 임베딩을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억실러리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각각의 노드마다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버트 하는 것처럼 애트리뷰트 매스킹을 해가지고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노드 레벨 프리트레이닝을 한 다음번에 그래서 만든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 레벨 프리트레이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이 친구들이 얘기한 게 이제 결국은 도메인 스페시픽 나레지가 그 그래프 임베딩 하는 그 벡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이 그룹에서 관련된 그룹에서 사실은 쓴 페이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강조하는 게 우리가 화합물 구조에 대해서 컴플리트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화합물 구조를 이제 화학자들이 실험하는 그 태스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모든 멀티태스크를 슈퍼바이즈 패션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한다. 자기네 말은 up to 5,000 태스크를 멀티태스크로 트레이닝을 한다라는 건데 해보고 나서 이제 쓴 가장 중요한 말은 그래프 레벨 프리트레이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하기 전에 노드 레벨 프리트레이닝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페이퍼의 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이제 같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노드 레벨 프리트레이닝 굉장히 잘하고 그 다음번에 멀티태스크로 이제 그래프 레벨 프리트레이닝을 하면 잘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뭐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래프 자체를 이렇게 뭐랄까요 공략을 했다기보다는 멀티태스크 굉장히 많은 멀티태스크 러닝을 이제 그 전에 물론 노드 레벨 프리트레이닝을 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ICML 2021년의 논문을 보면 셀프 슈퍼바이스드 그래프 레벨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with local global structure라는 페이퍼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페이퍼는 우리가 그래프를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프의 임베딩 스페이스를 만든다.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한 거는 그래프에서 노드를 없애거나 바꾸거나 그런 그래프를 만든 다음번에
그런 이제 각각의 그래프가 인베딩 스페이스의 포인트로 가게 되는데 내가 아티피셜이 이 노드를 없애거나 바꾼 거가 있으면 걔네들은 디스턴스가 상당히 가까운 데 위치해야 된다. 마치 디즈니 인베딩 스페이스 만들듯이 그렇게 인베딩 스페이스를 만들고 나서 그 글로벌리 세만틱 스트럭처를 만들기 위해서 EM 스타일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이제 그래프들을 결국 모아내는 건데 그게 이제 아마 세만틱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은데 그걸 이제 EM 스타일로 이제 그 클러스터링을 해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유스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노드를 하나씩 바꿔가서 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케미칼 컴파운드 마시는 분들은 이 약에서 그 애톰 하나만 달라져도 약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사실 얼마나 유스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이제 케미스트리 관련된 이제 논문을 보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하고 트레디셔널한 그 디스크립터 베이스드 메소드하고 어느 게 더 좋으냐를 이제 테스트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많이 쓰는 디스크립터 베이스드 맞아요. 결국 뭐 기본적인 머신러닝 테크놀로지들이 그래프 베이스드 메소드보다 훨씬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페이퍼인데 2021년 케미칼 인포메틱스 페이퍼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결국은 아직은 우리가 그래프를 핸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근데 뭐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결국 그 레벨에 도달을 하겠죠. 시간이 얼마나 걸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그래프를 이제 노드 레벨, 에지 레벨은 상당히 핸들을 할 수 있는데 그 그래프 전체 레벨에서는 핸들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왔느냐를 세 가지 문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브레스트 캔서 서브타입 클래시피케이션. 이거는 저희가 그래프 컨버전한 네트워크 플러스 릴레이션 러닝을 합쳐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근데 이걸 풀어보니까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테크놀로지로는 아직까지는 아주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국은 그래프 마이닝 테크놀로지, 이제 데이터 마이닝 테크놀로지 커뮤니티에 많이 쓰는 거를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캔서 메타스테틱 포텐셜, 어디 오랄 캔서. 이거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톡시서티 프리딕션은 이거는 약은 이제 그래프 스트럭처 조금만 바뀌어도 약의 작용이 굉장히 바뀌기 때문에 이건 익스플리시트하게 그래프 이뉴머레이션을 했습니다. 그 딥러닝을 쓰지 않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프 러닝 for personalized medicine의 두 가지 법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가 하는 게 결국은 뭐냐? 환자들이 있으면 이 환자들을 예를 들어서 이런 2디멘전al 스페이스에 매핑을 해놓고 그래서 매핑된 이 환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디시전 바운더리 형성을 해서 우리가 이 환자를 이 경우는 이제 전이 포텐셜이 얼마나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일은 저희가 이즈가의 2018년 페이퍼고 이성민 박사, 서석준 학생이 많이 컨트리뷰션 했는데 아쉽게도 이 친구들이 이제 바이오인포틱스 떠나서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바이오인포틱스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는 커뮤니티가 형성이 안 돼서 그런데 hybrid approach of the relation network and localized graph convolutional filtering for breast cancer subtype classification입니다. 그래서 브리프 서머리는 이게 2018년이었으니까 그래프 CNN과 릴레이션 러닝을 합친 퍼스트 마들입니다. 이때 이미 그래프 CNN이 아주 초창기였기 때문에 릴레이션 러닝까지 합쳐서 넣는 아주 초창기의 웍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제가 기쁘게 생각하는 건 AI 커뮤니티에서 PPI라는 단어를 그냥 설명 없이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이제 프로틴 인터랙션 네트워크입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발현량 정보를 그래프로 만들기 위하면 템플릿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그 템플릿 네트워크가 프로틴 인터랙션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죠. 자, 인풋과
인풋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풋은 각각의 환자에 대해서 진 익스프레션 퀀터티가 들어오게 되고 이거를 이제 PPI 네트워크, 프로테인 인터랙션 네트워크와 프로테인 인터랙션 핀이라고 우리 커뮤니티는 많이 쓰는데 AI에서는 AI 커뮤니티는 PPI가 이제 스탠다드 용어가 된 것 같습니다. 태스크는 브레스트 캔서 서브타입을 진 익스프레션 퀀터티만 가지고 이제 클래시파이한 이건 아주 전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인베딩 스페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페이퍼가 히스토리컬리 이제 좀 굉장히 리딩하는 그런 페이퍼입니다. 클리니컬 임포턴스는 결국 우리가 브레스트 캔서 페이션트의 그 서브타입을 알므로 해서 트리트먼트 플랜을 알게 됩니다. 이건 실제로 브레스트 캔서는 이 서브타입을 보고 의사들이 트리트먼트 플랜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그 그래프 이 마들의 아키텍처는 각각의 환자마다 이렇게 진 익스프레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n개의 진이 있는데 여기 그 노드가 1부터 2까지 n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전자 발현량 정보를 이게 리얼 넘버 퀀터티인데 그거를 여기다 다 매핑하면 이 환자 원에 대해서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G1. 그 다음에 환자 2도 이렇게 익스프레션 퀀터티가 있으니까 G2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P개의 그래프가 있으면 이 P개의 그래프로부터 브레스트 캔서 서브타입을 유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비교적 간단한 메소드입니다. 그래프를 이제 스펙트럴 그래프 컨버전을 하고 풀링을 하고 스펙트럴 그래프 컨버전하고 풀링을 딱 2번 하는 겁니다. 이제 풀링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미지에서 하는 풀링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네이버호드를 보는 건데 그래프에서 네이버호드의 풀링은 이제 조금 다른 거는 이미지에서 풀링을 하게 되면 위치 정보나 순서 정보가 생기게 되죠. 우리 어떤 형태로든지. 근데 그래프는 그냥 네이버일 뿐이지 그게 위치 정보나 이런 게 없는 것이죠. 풀링이. 그래서 그래프 풀링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야 되는 테크놀로지인데 그냥 네이버를 이제 묶은 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컨버전하고 풀링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작은 그래프가 나타나죠. 큰 그래프가 작아지죠. 요 작아진 그래프에서 요 에지들을 떼다가 모든 에지에 대해서 릴레이션 러닝을 통해서 서브타입을 얼마나 잘 나누는지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래프 컨버전 레이어에서 나온 아웃풋을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넣고 요 나온 아웃풋과 릴레이션 네트워크의 앙상블을 만들어낸 거를 소프트맥스로 클래시파이를 하는 마들입니다. 데이터는 TCGA라고 디캔서 지놈 아틀라스라고 이제 미국에서 캔서 프로젝트 너무나 크게 해서 데이터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뭐 캔서 하신 분은 거의 다 쓰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유전자를 2만 개를 다 쓰면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렇게까지 큰 그래프를 핸들을 사실 아직 잘 못합니다. 그래서 캔서 홀마크 진을 사용합니다. 이게 아마 한 4,000개 레벨 정도 되는 진이에요. 그 다음 이제 브레스트 캔서 서브타입, 루미나 A, 루미나 B, 허투, 베이자를 나누는 일을 하는 거고 그래프 스트럭처는 아까 말씀드린 스트링 PPI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액큐리시가 그 평균적으로는 83%. 이게 죄송합니다. 이거 안 써지네요. 왜 안 써지죠? 액큐리시가 죄송합니다. 액큐리시가 83% 이제 맥시멈 액큐리시는 86% 정도 나옵니다. 이제 그 전에 트레디셔널 메소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80% 밑으로 나옵니다. 이제 서포트 베이스 컨버션, 랜덤 포레스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온 거를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서 인베딩 스페이스를 우리가 히든 인베딩 벡터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그 인베딩 벡터를 가지고 그 티스니 플롯을 만들어 보게 되면 이 각각의 점이 각각의 점이 환자죠. 만들어 보게 되면 이 환자들이 이렇게 그룹핑 어느 정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그 예후가 나쁜 순서대로 이렇게 잘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베딩 스페이스가 꽤 의미 있는 결과를 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 이 일의 이제 리미테이션은 이게 스펙트럴 그래프 컨버전을 썼기 때문에 이게 펑션하는 이 유전자의 그룹이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 다음번에 그렇지만 이게 리레이션 러닝을 썼으니까 리레이션 러닝이 유전자와 유전자의 관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컨버전하고 푸딩을 두 번 거쳐서 오기 때문에 물론 뭐 디코드를 열심히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인터프리터빌리티 측면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딥러닝 메소드를 하고 나서는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early oral cancer의 경우에 림프노드 메타스테이스가 있을까 없을까를 찾는 일을 한 것이고, 이건 지금 미국에 있는 오크리지 내셔널 랩의 김민수 박사가 주도를 한 연구 내용입니다. 인풋은 역시 진 익스프레션 퀀터티와 PPI 네트워크인데, 태스크는 이 경우는 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빨간 것으로 돼 있는 A very difficult high dimensional low sample problem이라고 한 거는 유방암 환자는 그래도 환자가 꽤 많이 있는데 그 오랄 캔서의 경우는 환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TCG에 64명밖에 없고, 그 다음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코젝트한 게 3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멘전은 4,384고 샘플은 64개로 64명 환자로 트레이닝해서 33명의 환자를 프리딕션을 해야 되는 것이죠. 클리니컬 임포턴스는 림프노드 메타스테이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수술을 할 때 림프노드를 절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첫 번째 스텝은 디멘전 리덕션을 합니다. 디멘전 리덕션을 이제 네트워크적인 측면에서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네트워크적인 측면에서 하는데 디멘전 리덕션을 하기 위해서 쓴 방법이 딥워크입니다. 딥워크이 이제 스트링 그 PPI 네트워크에 유전자 발현량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매트릭스가 생기죠. 그래프를 나타내는 어제이센트 매트릭스가 생기는데 굉장히 스파스할 수밖에 없죠. 이게 모든 유전자 versus 모든 유전자니까. 그래서 딥워크를 통해서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노드 레벨 임베딩,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노드 레벨 임베딩 방법이 딥워크인데, 이것도 이제 댄스 리프레젠테이션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딥워크를 하게 되면은 각각의 유전자가 그 디멘전이 이렇게 낮아진 형태, 요 P계의 디멘전으로 리프레젠트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멘전 리덕션을 딥워크를 통해서 하고, 그런 다음번에 그 유전자와 유전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거는 요 디멘전 리듀스드 벡터를 컴페어해 보면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디멘전 리듀스드 벡터를 컴페어를 해가지고 이거를 가우시안 믹스처 클러스터링을 해가지고 유전자를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유전자들이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자들이 이제 클러스터 형성된 거를 이제 서브 네트워크를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스텝 2고, 서브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요 서브 네트워크가 있는데 요 각각의 유전자마다 유전자 발현량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발현량들을 넣어서 요 서브 네트워크를 그 한 넘버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거를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퀀티파잉 서브 네트워크 피처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임상수 박사가 만든 서브 네트워크 액티베이션 스코어를 슈퍼바이즈드 방법으로 변환을 시켜서 만듭니다. 이제 어떻게 서브 네트워크 액티베이션 스코어라는 거는 이제 네트워크가 있으면 그 네트워크의 클로즈니트 센트럴러티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니트 센트럴러티와 이제 각 노드가 유전자니까 유전자의 발현량이 정해지면 그 발현량을 어느 정도 이제 지오메트릭한 그런 형태의 스코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퀀티파이를 릴라이어블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각각의 서브 네트워크마다 이제
액티베이션 스코어가 되게 되면 서브 네트워크의 액티베이션 스코어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죠? 그 서브 네트워크 액티베이션 스코어를 이제 어느 서브 네트워크가 중요한지 알기 위해서 어텐션 레이어를 붙이고 그 어텐션 레이어를 붙인 거를 이제 결국 이벤츄얼리 이제 소프트맥스로 프리딕션을 메타스테틱 포텐셜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하는 식으로 함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환자가 메타스테틱 포텐셜이 있다 없다를 이제 어느 서브 네트워크가 중요한지 아닌지를 보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브레스트 캔서가 워낙 잘 알려져 있으니까 브레스트 캔서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어느 정도 작동을 해서 실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 미국의 TCGA 환자 64개 샘플의 인베딩 스페이스를 만들고 그 만들어낸 디시전 바운더리가 그 서울대병원 환자에서 어느 정도 상당히 잘 작동하는 디시전 바운더리 한 90% 가까운 89% 애큐리시로 작동을 하는 그런 인베딩 스페이스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났네요. 이 방법은 이제 저희가 이제 자랑스러운 거는 two geographically and ethnically different cancer cohort에서 프리딕션이 된다는 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해보신 분 아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모든 소타 인베딩 메소드를 다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딥워크만 해본 것이죠. 그래서 그거 말고도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는 아직까지 완성이 됐다고는 볼 수 없는 거이지만 페이퍼는 리뷰 중에 있는 페이퍼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톡시서티 프리딕션. 그래서 스몰 모레큘 드럭의 톡시서티 프리딕션은 이거 임상수 박사가 주도하고 김영국 학생이 도와주고 있는 그 연구인데 케미컬 컴파운드 인포메이션만 가지고 다른 어떤 정보도 쓰지 않는 케미컬 컴파운드 스트럭처만 가지고 톡식 포텐셜을 찾는 것이고 임포턴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만들 때 이런 부분적인 구조가 있으면 그걸 이제 스트럭처럴 얼러트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톡시서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됨으로 해서 신약 개발이 실패하게 되는 것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프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케미컬 컴파운드인데 이걸 결국 인베딩 스페이스에 갖다 놓고 우리가 디시전 바운드를 만들고 싶은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로는 이게 현실적으로 거의 어려운 문제고 왜냐하면 그래프 사이즈가 워낙이 다르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브 그래프 마이닝 어프로치를 씁니다. 어떤 어프로치를 쓰냐면 우선 그 데이터는 이제 간독성에 가장 잘 알려진 딜리 데이터를 쓰고 이제 미국의 FDA에서 이제 이 약은 간독성이 있다 없다를 이제 디파인 해놓은 얘기인데 톡시크 포럼 마이닝을 제너레이트 테스트 리파인 스트래티지 씁니다. 제너레이트 우리가 서브 그래프를 제너레이션 합니다. 이거는 마코비안 랜덤워크를 통해서 제너레이션 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제너레이션 된 서브 그래프가 톡식, 난톡식에서 오버 리프레젠트 됐느냐 안 되냐 테스트. 근데 대부분은 오버 리프레젠테이션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쓴 게 저희가 그래프 프루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프루닝을 해서 이 그래프가 either of the 클래스에서 오버 리프레젠테이션이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사용한 데이터고 기본적으로는 그래프가 있으면 그래프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이제 슈퍼바이즈 마코비안으로 이제 그 톡식한 거에서 프레퍼하는 에지와 난톡식에서 프레퍼한 에지를 이제 랜덤워크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서브 그래프 마이닝을 해서 디시전 바운더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시간이 아마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 스키매틱 오버뷰만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그 마코비안 슈퍼바이즈 마코비안 랜덤워크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낸 서브 그래프인데 이 서브 그래프가 보면 톡식과 난톡식이 물론 이건 차이가 있는 걸 선택했지만 그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 프루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톡식 vs 난톡식을 이제 엔트로피 베이스드 메저로 아주 간단한 거죠. 그냥 그렇게 해서 어느 노드 를 리무브를 해야 될 것이냐를 가이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프로닝을 해나가게 되면 이벤츄얼리 뭐 한 60% 정도 톡식에서
그 오버 리프레젠트된 서브스트럭처를 찾아낼 수 있고 난톡식에서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경우도 원래는 25% 정도에서만 톡식에서 나타나고 난톡식은 무조건 안 나타나는 건데 그래프 프루닝을 하게 되면은 거의 70% 정도 톡식에서 나타나는데 난톡식에서는 하나도 안 나타나게 되는 그런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해봤더니 애큐리스가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아까 그 2021년 우리 그 그래프 러닝 딥러닝 메소드가 이제 그래프 로그인데 그래프 로그 포함해서 딥러닝과 트레디셔널 테크놀로지를 다 모든 걸 다 써도 이게 요 두 개가 저희 그 프리딕션 애큐리스입니다. 이거는 마코비안 그 슈퍼바이즈 마코비안 랜덤 워크를 했을 때 서브 그래프로 이거는 그래프 프루닝을 했을 때 애큐리스인데 보시면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이제 익스플리시트하게 그래프를 제너레이션하고 테스트하고 리파인하는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톡시서티 케미칼 컴파운드 톡시서티를 우리가 찾아내는데 유용하다라는 것이고 물론 뭐 이런 방법이 이제 딥러닝까지 들어와서 인베딩 스페이스를 잘 만들어내면 좋겠죠. 물론 저희가 그런 쪽으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고 그래서 톡시서티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이거의 장점은 어떤 케미칼이 톡식하다고 했을 때 왜 톡식한지를 서브 그래프 스트럭처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트럭처럴 어저트가 이제 그 서브 그래프 스트럭처인데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톡식한 서브스트럭처가 된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걸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서브 그래프 제너레이션을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서브 그래프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천 개의 서브 그래프가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그 하나만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 이제 컨비네이션 해야 하는데 컨비네이션 하기 위해서 에이프라이어리 그 패턴 마이닝 테크놀로지 써서 그 포머의 스마이스 스트링으로 가이드 해가지고 찾게 되면 이제 컴바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럭처럴 어저트는 어떤 케미칼 컴파운드 이 부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이런 파트가 톡식서티의 그 뭐랄까 시그너처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 방법의 장점은 이제 인터프리터빌리티가 아주 굉장히 좋죠. 물론 이제 실험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지만 리미테이션은 이제 그 우선 저희가 이제 한 방법은 톡시서티 프리딕션은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프리비어스 워크가 스테이트 오브 아트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모든 방법보다 훨씬 더 좋은 프리딕션 애큐러시 같지만 서브 네트워크 마이닝은 아직도 못 푼 문제죠. 이게 데이터 마이닝 커뮤니티나 인공지능 커뮤니티에서 아직까지 이거는 굉장히 요원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인트로덕션에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많이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번에 우리가 슈퍼바이즈 랜덤워크를 통해서 서브 그래프를 제너레이션 하는데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모든 서브 네트워크를 보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 하시는 분들 플러스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같이 연구를 해서 임프루브를 더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임상수 박사, 이상선 박사, 일단 김민수 박사가 이 연구에 많은 컨트리뷰션을 했는데 물론 이상선 박사는 사진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지금 사실은 잡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